네, 이어서 화제가 됐었던 사건의 그 후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 후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우리 정재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 8월에 전주의 한 달방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이 사건으로 여인숙,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이른바 비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화재 사건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났는데요. 당시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제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9년 8월 화재가 발생한 전주의 한 여인숙. 그곳엔 월세를 내고 사는 이른바 달방이 있었다. 매달 12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살던 70대와 80대 노인 3명이 객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달방을 비롯한 비주택의 현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근데 소방기구 뭐 그런 건 안 맞춰준 것 같은데.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이뤄지는 대응과 대책들.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화마가 지나간 현장. 굳게 둘러쳐진 펜스 안에는 무성한 풀들만이 지난 1년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지법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김모 씨에게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에 소방시설과 소방 점검만 잘 되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여인숙 같은 경우는 숙박업 허가를 72년도에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택에 이렇게 여인숙 영업을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저희 소방법에서 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소방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달방 여인숙. 화재가 발생한 여인숙 주변으로는 오래된 여관과 여인숙들이 밀집해 있다. 변을 당한 노인들은 폐지를 주어 달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었다. 저 공간도 사람 한 명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아직도 저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달방은 아직도 존재할까? 저 혹시 달방 지금 하세요? 아니 달방에 손님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네. 또 사람을 밖에 못 줘요. 몸 하나 겨우 누일 만한 좁은 공간. 한때 누군가 묵었음직한 여인숙엔 온기마저 사라진 상태였다. 정말 취약한 환경이죠. 원래 있던 거예요? 없어. 이게 불나고 나서 났어요. 인덕집 불나고 나서. 작년에 인도 예. 그러고 나서 한다고 내 주인이 예. 해주셨어요. 내 주인. 작년 화재 이후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갖춘 상태. 다른 여인숙은 어떨까? 딸기가 얼른 만나고 스피커를 제일 평마다 다 달아줘. 몇 개 없었는지 다 달아줘. 그 이후로? 예. 화재가 발생한 여인숙 인근에 있는 한 거주시설. 그곳에서 제작진은 방치돼 있는 전기줄과 20년도 더 된 소화기를 발견했다. 소화기가 20년이 넘었어요. 작동을 할까요? 소방기구 뭐 그런 건 안 맞춰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참여촌 딱 걸 개조해가지고 지금 다 쓰는 것이라 그럼 너나 노후돼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화재에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공동주택에만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주거 공간이다 보니까 따로 이제 들어있지는 않는 대신에 소화기랑 단독공병 감지기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영화 속에 나타난 열악한 주거 현실과 이로 인한 빈부격차. 야, 기호야! 창문 닫아, 창문! 이게 영화의 과장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현실이죠. 주거 취약계층, 과연 영화 속만의 이야기일까? 전주의 한쪽 방에 거주하는 김선근 씨. 여인숙,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뿐만 아니라 쪽방에 거주하는 김선근 씨와 같은 사람에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곳 사시면서 네. 불편하신 점이 어떤 점이 있으신지. 많죠. 겨울에 뜨거운 물 없지. 잠자리 전기장판만 깔고 자고. 여름에 냉난방도 전혀 되지가 않는 그렇죠. 지금 배는 상황인 거죠. 홈플러스 앞에 나와 있죠. 햇빛이 막 쏘는 게 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우리 여기가. 날씨뿐 아니라 위생과 안전 문제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쪽방 거주민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디는 것뿐이다.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짝에는 괜찮은데 저 짝에는 천장이 새요. 그래갖고 막 곰팡이가 막 비고 막 그래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은 이들에겐 아직 머나먼 얘기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쪽방뿐 아니라 고시원에도 주거 빈곤층은 거주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영태 씨는 고시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낸다. 습기도 올라오고 막 곰팡이도 많이 구석들이 많이 찌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돕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첫 번째로는 소방의 이 화재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 화재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안전한 그 손잡이, 이런 것들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14개의 시군 중 유일하게 주거복지센터를 갖춘 전주시. 여인숙 화재 사건 이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새로운 어떤 제도를 좀 만들자라고 해서 그 국토부하고 또 연계해서 비주택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들을 좀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비주택에 사는 100인을 선정해 보다 나은 주택을 지원해주는 사업. 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방법에서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또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발굴을 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여가, 고시원, 쪽방 이런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7월 중순부터는 일단 찾아가는 그런 상담들을 전문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거 정책 중 하나인 LH 입주.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신청해갖고 당첨이 됐어요. 방만 네모 빰버덕이 방만 딱 있는데 대산 들어가면 냉장고, 테레비, 선풍기 그런 거 하고 들어갈 형편이 못 든다. 내일 지금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딴 사람 줘라. 결국 주거 문제는 생활복지가 함께 병행돼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LH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비해서 그다음에 이사를 할 때도 이사 비용까지도 지원해주는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전주시 비주택 실태 현황을 직접 조사했던 문태성 씨. 그때와 비교했을 때 현실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10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실태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만큼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것이 10년 후에도 여전하구나. 이게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가장 우려할 바이죠. 문제 해결은 현 실태를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까닭에 각 시군의 주거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광역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기본법을 개정을 하고 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2018년 하반기부터 각 광역지자체별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각 지역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여인숙 화재가 남긴 것은 우리 주위 가까이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들의 존재였다.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과 정책들. 이제 그 집을 다시 지을 때다. 네, 이 전주를 중심으로 한 달방 여인숙과 쪽방의 현실을 알아봤는데요. 전문가 패널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태성 평화주민 사랑방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현실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죠.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환경이나 생활실태 또는 주거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때에도 1년 전에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 실태조사가 먼저다라고 네.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아직까지 1년이 되도록 실태조사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조사 자체가 안 됐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다소 좀 충격적인 네, 그렇죠. 일이네요. 그리고 앞서 알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작년에 화재가 났던 그 여인숙도 주택인 줄 알았는데 비주택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주택인지 비주택인지 뭐 구분하는 것부터가 성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우리나라 법은 이제 건축법하고 네. 주택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주택에 대한 정의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비주택에 대한 정의가 법에 명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에서나 건축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조사, 네. 주택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네. 비주택에 대한 조사나 비주택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법부터 비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비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까 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전주시가 그나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래요. 네. 그나마. 전라북도 그나마. 내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13개 시군에는 주거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없는 건데 네. 없는 이유가 있나요? 주거복지센터는 좀 전에 화면에 나오신 네. 그 주무관께서 민간에서 저하고도 같이 주거복지에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이번 시장 때 직접 공무로 들어가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 강조를 하시고 시장님이 공감하셔서 전주시가 특별히 주거복지센터를 만든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 단체장, 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시군의 지자체장님은 아직까지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의지가 희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거복지센터를 전주시 외에는 어디도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전주시의 사례가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주시는 그나마 이제 주거 상향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사실 좋은 사례를 남기려면은 뭐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이 또 그렇죠.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먼저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주거지에서 열악한 주거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주거지로 옮겨갈 것인가 이것이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예. 또 이 공급하는 것을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들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을 밀접하게 만나고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보를 얻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네. 또 이제 이후에도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거주지에 살지만 너무 노후화돼서 주거 환경이 뭐 주택이 이제 무너지거나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화재라든지 또는 뭐 냉난방이 안 된다든지 예. 외풍이 심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주거 지원이라는 것은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거복지센터에 하는 일 예. 또는 시민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예. 지자체나 또는 정부로부터 기대하는 바람들이겠죠. 네. 전주시에서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아까 이제 쪽방에 거주하신 분들을 요청을 해서 총 17명이 신청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 중에서 계약한 분이 4명, 그다음에 계약 예정이신 분이 3명. 이제 이 중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한 분이 4명. 또 자격 검증 중인 분이 한 6명 정도로 생각보다 그 신청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신청했어도 이제 좀 전에 화면에서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사 비용이라든지 맞아요. 또는 이제
주택으로 갔는데 TV, 냉장고, 네. 생활용품 하나도 없잖아요. 그 대비용이 더 필요한 예. 거죠. 어쨌든 여관 연숙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팬도 있고 전기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이 TV도 있는데 네. 내가 혼자 좋은 주택에 왔는데 내가 그것을 마련할 비용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또 보증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요. 보증금이 또 들어갈 수 월차인으로 사시는 월세방들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없거든요. 그림의 떡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들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대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파악에 따른 대안들, 지원 방향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 우리의 눈높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지원하는 게 네.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실적이 높아지는 것이지 나는 주택 줄 테니까 이사 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오기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문태성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